이키노시마를 떠난 여원연합군 함대는 1274년 10월 16일과 17일 양일간에 걸쳐 규슈 지방의 이젠 연안에 위치한 히라도시마, 노코도시마, 다카시마, 그리고 마츠우라군에 전격적으로 상륙한다. 여원연합군의 선행 목표가 하카타 연안에 위치한 다자이후의 점령임에도 불구하고 여원연합군이 이키노시마에서 곧장 하카타만으로 진격하지 않고 굳이 히가시 마츠우라 반도로 우회하여 마츠우라군과 인근 섬들에 상륙을 하게 된 데에는 1223년부터 약 50여 년간 마츠우라토를 향해 쌓인 고려의 원한이 있었다. 마츠우라군은 마츠우라 가문의 48개 일족으로 구성된 마츠우라토란 무사단의 본거지로 여원연합군이 상륙한 노코노시마, 히라토시마, 그리고 다카시마 모두 마츠우라토의 영지들이다. 마츠우라 지역은 평야가 없고 토지마저 척박하여 만성적인 농지 부족에 시달린 탓에 마츠우라 사람들은 일찍부터 바다로 눈을 돌려 농작보단 어업과 해운업, 그리고 해상무역에 의존하며 지역의 생계를 유지했으며 바다가 주된 생계수단인 만큼 마츠우라토는 일찍부터 전력이 탄탄한 수군을 보유하고 있었다. 마츠우라토는 어획의 흉년, 해운업 또는 해상무역의 부진으로 인해 지역의 생계가 어려워지면 이를 해결하고자 자신들의 강력한 수군력을 바탕으로 왜고라 불리는 해적 집단으로 돌변하여 고려와 중국의 도서지역 및 해안가 마을을 습격, 재물과 곡식을 약탈하고 주민들을 살해했으며 또한 주민들을 납치하여 자신들의 노예로 삼거나 타 지역 또는 해외의 노예로 팔아넘기곤 했다. 심지어 이들은 남해에서 조세로 거둔 곡물을 창고로 운송하는 고려의 좋은 선들까지 약탈하면서 고려에게 상당한 인명피해와 경제적 손실을 초래했다. 고려사 기록에 따르면 1223년 5월 금주를 침입하며 처음으로 고려의 모습을 드러낸 왜군은 1274년 10월 여원연합군이 일본으로 출정할 때까지 50여 년 동안 총 11차례에 걸쳐 고려를 침입했는데 그 왜구들의 중심 세력이 바로 마츠우라토와 앞서 초토화된 스시마 출신이었다. 고려 말기에서 조선 초기까지 스시마, 이키노시마, 그리고 마츠우라는 초위 왜구의 3대 거점으로 마츠우라토는 스스로 해상무역에 종사하는 해상단체임을 자처했지만 고려에겐 시종 일관 자국을 노륵질하고 자국민 살해와 납치를 일삼는 왜구의 주력으로 그저 고려가 토벌해야 할 왜구 집단일 뿐이었다. 여원연합군이 마츠우라군에 상륙하자 마츠우라토는 무사들을 소집하여 본진으로 이어지는 길목인 마츠야마에 진을 설치하고 히젠 지역의 고킨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며 추가 병력을 규합하려 했지만 실현성이 없어 마츠우라토의 병력 확충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고키니는 가마쿠라 막부 시절 일본의 실질적인 통치자 쇼군에게 영지를 하사받아 다스리는 영주이자 쇼군과 주종 관계에 있던 막부 직속 무사로서 이들은 막부와 천황을 위한 노역과 군역의 의무를 지닌다. 따라서 전란 시 고키니는 막부와 천황을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병력을 이끌고 쇼군의 군대에 합류해야 하며 주어진 의무에 충실하지 않을 경우 고키닌의 칭호와 영지를 몰수당하는 가히의 길을 당하게 된다. 앞서 스시마 함락 소식을 접한 다자이후는 여원연합군의 규슈 침입에 대비하여 긴급히 총동원령을 발령했으며 이에 따라 히젠 지역의 고킨인들은 이미 병력을 이끌고 하카타 지역으로 이동한 상태였다.
마츠우라토의 14대 당주이자 영지를 다스리는 영주 마츠우라 코타오. 고케닌인 그 역시 다자 이후의 총동원령에 따라 마츠우라토의 병력 일부와 함께 하카타로 이동하여 막 집결을 마친 시점인지라 마츠우라토는 이래저래 병력을 충원할 수도 원군의 지원을 받을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마츠우라토 최후의 순간이 생생한 현실로 이들을 향해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었다. 여온연합군은 10월 16일에서 17일 양일간에 걸쳐 노코노시마, 히라도시마, 다카시마, 그리고 마츠우라군을 공격하여 마츠우라토의 본진과 영지들을 일거에 토벌하려는 전략을 실행하는데 무엇보다 마츠우라토의 본진인 마츠우라군을 초토화시키는 것이 전략의 핵심이었다. 마침내 여온연합군은 적진을 향해 수많은 화살을 쏘아올리며 공격을 시작하고 마츠우라토 역시 자신들의 명운을 걸고 치열하게 응전하기 시작한다. 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이들은 전혀 알지 못했다. 자신들이 맹렬하게 뛰어가고 있는 이 전장은 바로 그간 듣도 보도 못한 온갖 하얀 무기들이 난무하는 이전보다 더욱 잔인하게 진화한 새로운 전장이란 사실을 여온연합군은 그간 일본 원정에서 벌어지는 전투마다 고려에선 진천래, 원나라에선 대츠아오, 일본은 훗날 대뽀라 부르는 폭탄을 비롯 폭약이 설치된 화살인 화성과 초창기 화포인 동화창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화약 무기를 활용하여 승리를 거두었으며 또한 아군의 인명피해도 최소화할 수 있었다. 스시마와 이키노시마에서 벌어진 전투에 비해 규모가 더 방대해진 마츠우라군 전투에선 자연스레 더 많은 양의 화약 무기가 전장에 투입되며 그 위력은 더욱 배가 되었으며 강력한 화력을 앞세운 여온연합군의 격렬한 공세에 마츠우라토 무사들은 일대혼란과 공포를 겪는다. 폭음을 처음 접한 전투마들이 놀라 날뛰며 기병들은 낙마를 하게 되고 파편과 낙마에 의해 중상을 입거나 전사하는 병력이 증가하면서 마츠우라토의 전투력은 점차 고갈되어 간다. 설상가상으로 여온연합군은 마츠우라토 공병의 사거리 밖에서 독화살을 쏘아대며 적들이 달려드는 족족 황천길로 안내하고 있었다. 양국의 훈련된 병사 및 무관의 능력을 기준으로 일본 무사의 활인 고세이큐는 평균 사거리가 일정이 채되지 않는 데 반하여 고려군과 원나라군의 복합공인 각공은 평균 사거리가 약 2정에 달하고 최대 사거리는 약 3정에 육박하며 활의 세계인 장력이 뛰어나 호세이큐보다 3배 이상 높은 관통력과 살상력을 지닌다. 더군다나 2m가 넘는 장공인 호세이큐에 비해 1m 남짓한 크기의 단공인 각공은 육상과 마상에서 민첩하게 다루기가 수월하여 여온연합군은 호세이큐라면 절대 불가능할 속살을 하고 마상에서 후면에 활을 쏘는 배사법을 구사하는 등 활을 다루는 기술적인 면에서도 우위를 점하고 있었다. 화약 무기와 활을 앞세운 여온연합군의 집중적인 공격 앞에서 맥을 추지 못하던 마츠우라토는 무엇보다 불리한 전세를 역전시킬 수 있을 만한 마땅한 반격 수단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수차례 병력을 재정비해가며 여온연합군에게 계속 맞서보지만 번번이 패퇴하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마츠우라토는 화살마저 완전히 바닥이 나고 만다. 마츠우라토를 향한 최후의 일격을 준비하던 여온연합군은 이때를 놓치지 않고 마츠우라토를 거세게 밀어붙이며 백병전으로 이들을 괴멸시킨다. 한 줌의 소수 병력이 끝까지 저항했지만 이는 그저 꺼져가는 불꽃의 마지막 몸부림일 뿐
무엇을 한들 이미 기울어진 전세를 돌이킬 순 없었다. 여온연합군은 마치야마에서 반나절에 걸쳐 마츠우라토 세력을 완전히 제압하고 마츠우라토의 본질을 철저하게 파괴했으며 그들의 선박도 밤새 모두 소각해버린다. 여온연합군이 마츠우라군을 크게 토벌한 이후 마츠우라 지역은 인구 감소 및 지역 경제의 몰락으로 인하여 오랫동안 힘든 시기를 보내지만 이후 80여 년간 고려에는 왜구가 출몰하지 않았다. 그러나 1350년 경인년을 기점으로 마츠우라토는 또다시 왜구의 주력이 되어 고려의 땅을 침범하기 시작한다. 여온연합군은 본진인 마츠우라군을 토벌하기 직전 주요 영지인 다카시마를 먼저 제압하고자 다카시마 북단의 아오라와 최남단 후나카츠에 상륙한다. 사실 당시 다카시마에는 여온연합군의 공격에 대응할 수비 병력이 거의 없다시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오우라에 상륙한 여온연합군 앞에 한 무리의 사람들이 모습을 드러내는데 이들은 다카시마의 조세 징수와 내부 치안을 담당하는 관리인 지토 다카시마 루쿠로 우에무만과 그의 아들과 아버지 그리고 인근에 함께 살고 있는 다카시마 가문의 소수 일족들로 이들은 모두 여온연합군을 향해 칼을 겨누고 돌진한다. 비록 적은 수이지만 이들은 다카시마 북단 지역에서 여온연합군에게 대적한 유일무이한 집단이었으며 한줌도 안 되는 사람들이 여온연합군에게 칼을 겨누다니 무모하다 못해 아예 무의미해 보일 정도이지만 이들은 그저 고향을 지켜내고 싶었을 뿐. 다만 그 뜻은 숭고했으나 이들이 여온연합군에 의해 멸족되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다. 한편 여온연합군이 다카시마에 상륙했다는 소식을 접한 일부 마츠우라토 무사들이 다카시마의 덴노우라를 통해 입도한 뒤 인근 히모토산으로 이동하여 급히 히모토산성을 정비한 후 후나카츠에 상륙하여 에스파는 여온연합군과 격렬한 전투를 벌였지만 이들은 거의 전멸당하는 치명적 타격을 입고 패퇴했으며 이를 끝으로 여온연합군은 더 이상의 저항 없이 다카시마를 완전히 점령하게 된다.